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가을 남자분이게요. 베이지색 톤의 그 바발인가요? 버버리. 버버리 재킷? 아니에요. 그거 좀 길어. 버버리는 상표 이름 아니에요? 예, 상표인데 이제 그런가? 일반 명사. 그냥 우리는 일반 명사처럼 바발이라고 하죠. 바바리. 예. 그리고 이렇게 그 회색빛의 그런 스카프를 하셨어요. 만약에 멋있어요. 저거를 안진걸 처장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궁금해. 사람들이 벗으라 그러죠. 야 벗어 씨. 야 너 안 어울려 씨. 막. 아니 최동훈 김이 커피 마시다가 투 할 뻔했어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오로지 뭐 논두렁 스타일로 기지바지. 기지바지 안에 티셔츠 하나 잠바. 그 네. 기지바지 입고 운동화 신어야 되잖아. 예, 운동화. 근데 하얀 가끔 운동화, 하얀 구두도 운동화. 신습니다. 예. 스킨 로션도 안 바르신다며요? 예, 안 바릅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님하고 네. 스킨 바르기로 그 했어요? 나쁜 법을 저지하기 위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 마이는 입었습니다. 마이. 오늘 머리도 자르셨어요? 재킷이라고 해주세요. 마이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킷. 재킷. 그 약간 양복 마이는 재킷하고 느낌이 다르죠. 재킷은 잠바 느낌인데. 잠바. 하여튼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일본 말이 많이 그러니까 섞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예. 그런 친일 미화 이런 거 좌시하지 않겠다 하시잖아요. 좌쪽으로 그러니까. 보는 예. 왼쪽으로 보는 게 좌시라면서요. 예. 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활기차. 활기차. 네, 아주 활기차게. 안진걸 처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 김광진 의원실에서 할 때 면도기 오자마자 양말 신고 그다음에 면도기 충전했잖아요. 예. 2주째 충전 중이래요. 아직도 김광진 의원실에 있죠. 가지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터질 것 같아. 바빠가지고. 배터리 가야죠. 충전이 너무 많이 의원님 돼가지고.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오자마자 또 화장실 가시고. 예, 빨리 오느라고 화장실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쁘게 머리는 깎으셨어요. 예. 예, 블루클럽 7,000원. 10번짜리면 한번 공짜. 그래서 지금 현재 8번째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막 가슴이 설레요. 이제 좀 2번만 더 자르면 이제 공짜구나. 얼른 가서 머리 잘라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보니까 좀 굉장히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엄청 정신 없었죠. 근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화관에 열받은 우리 시민들 굉장히 많거든요. 영화 가면. 극장. 그래서 예. 그 얘기 좀 특히 이따 멀티플렉스 해야 돼요. 상대로 소송도 하고 그다음에 SK텔레콤 앞으로 가서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라 데모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세가나 알아듣는다고 하는 유명한 팟캐스트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예, 팟캐스트죠. 선의의 우리 팟짱과 이제 일종의 경쟁은 아니고요. 선의의 그분들은 연대 연대. 사이트인데 네. 거기다 한번 출연했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들으시고 참여연대 회원을 40명이 가입하셨어요. 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에 이 박근혜 영향치하에서 결국 노동자들은 노조를 시민들은 NGO로 그렇죠. 그다음에 전 국민은 팟짱과 새날을 듣자 예. 뭐 이런 호소가 예.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보다 더 바쁜 안진걸 처장님. 지난 한 주도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의원님 어제 뭐 급하게 어딜 다녀오셨다고요? 무슨 어디 그 일정이 있으셨다고요? 당 내부에? 저희가 이제 제가 청년 비례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기 청년 비례를 선출하는 TF 그 룰을 세팅하는 TF 위원장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룰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기준이 항상 문제였었는데 네. 몇 살을 청년으로 볼 몇 것이냐. 살을 후보자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네, 네. 근데 저희 때가 35세 기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의 청년 기준이 당 규상은 45세예요, 만으로. 네?
청년이? 예. 45? 예, 45. 나도 청년이네. 아유, 출마하셔야겠네. 와, 우리도 예.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45세로 청년 기준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시선에서 35세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위원회에서는 이제 35세로 제가 최종 의결해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당의 청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우리 혁신안 발표하면은 최고위에서 그렇죠. 통과돼야 네. 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안 뒤집힐까 지금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그 청년위원회는 만 45세까지가 지금 가입돼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 청년 비례 취지는 우리 네. 김강진 의원님 제안했을 때 저도 만났는데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20대하고 30대 초중반은 사실 기회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 당에서 심지어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30대 초중반에게 기회를 주고 그럼요. 이들이 바로 20대, 30대를 대변하게 해달라는 거고 네. 그 산증인이 우리 김강진 의원님하고 장하나 의원님이거든요. 네. 실제 20대, 30대를 잘 대변해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청년위원회에서 그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너 청년다운인데 기회를 안 주는 거 문제다라고 45세까지 해버리면 사실 그 청년 비례 정신하고 전혀 안 맞고 네. 장년 비례 45세 이제 국회의원 되셔갖고 그만두면 50세인데 네. 그분들이 20대, 30대를 대변한다고는 하기는 그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네.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절대 무리수를 써서는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2030 세대가 야당은 지지하지만 그냥 지지가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거거든요. 예. 제대로라고. 특히 2030 세대에 대한 대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요구는 엄청 많이 해요. 그래도 박근혜 여왕 정당보다는 야당이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건데 네. 이걸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40대 중반 막 50대 초반이 하시면 안 되죠. 그러네요. 네. 국회의원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45세를 청년이라고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요새 보면 20, 30대 청년층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좀 이 사람들한테 저는 좀 그 원기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분들이 좀 길을 좀 팍팍 펴고 할 소리 딱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20, 30대 청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당에서도 그거를 45으로 해버리면 그건 조금 무리한 시도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 우리 잘 청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원기 회복을 위해서 마카산삼이라도 좀 드릴까? 마카산. 정말.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영한네이처라는 훌륭한 회사가 있어요. 영한네이처 팟짱의 서포터즈죠. 그 영한네이처에서 만든 마카산삼. 우리 장윤선 앵커님이 광고하는 양고기 광고도 있잖아요. 양고기 광고 있죠. 그거 광고만 들으면 엄청 먹고 싶어요. 제가 드셔보셨잖아. 먹어봤죠. 제가 11월 18일 날 예약도 해놨습니다. 예. 11월 18일 날? 예. 성년에? 야. 근데 그 제 나온 방송은 잘 안 듣게 되잖아요. 네.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 김종대 편집장이 제어를 거론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저한테 멘션을 줬어요. 네. 어째요 지금 그 막 비난하더라 뭐 어째 해가지고 그래서 뭔 내용일까 하고 들어봤더니 별로 뭐 비난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잘 지내는 관계여가지고 농담하시는 거던데. 요 섞인 농담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그 광고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 녹음했었던 맞아요. 팟짱 서포터즈. 팟짱 제 1호 서포터즈입니다. 네. 그 목소리를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들으니까 좀 좋죠.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스스로 제가 아니 너무 들으니까. 그 성우처럼 잘하셨어요. 예, 양고기 먹고 싶다니까요. 근데 양고기 그 집 먹으러 한번 갑시다. 정말 맛있어요. 그 예. 꼬지 말고 양갈비. 양갈비. 예. 그거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풍무 양꼬치. 팥짱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거기서 번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대림역하고. 맞아요. 예.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가서 다 먹읍시다.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전국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제 시정연설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갔어요. 왜 안 가셨어요? 거부하신 겁니까? 레이저 맞으면 아플까봐. 정말 셌어요.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그 사진 보셨습니까? 근데 조선일보가 저런 사진을 그러니까. 컨택할 정도면 야, 이게 뭐 저건 이쯤 의도적인 건지. 그쵸.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근데 저는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정의당은 아예 불참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모니터 있잖아요. 국회 모니터에 그 뒷판에 이제 그 A4 용지로 국정교과서 반대, 그다음에 민생 우선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을 그 걸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 좀 장례 정리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계속 당부를 했어요. 뭐 그 예의를 갖추자. 우리가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예의를 갖추듯이, 그러니까 예의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행정부에 대한 예의를 갖추자 이러면서 치워달라고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치우지 않았죠. 그리고 1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장면 지켜보셨어요? 안진걸 처장님은? 저도 잠깐 봤는데 그다음에 라디오로 방송도 듣고 그랬는데 무슨 뭐 거의 뭐 무력을 행사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막 탄핵하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인데 보니까 너무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나 그때 우리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하고 또 이렇게 모임이 있었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 그 쌍용자동차 회계 관련 검사 서류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촉구하려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 모인 분들은 야당이 사실 보이콧했어야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시죠. 근데 자 뭐 보이콧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서 항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슨 총칼을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총칼을 든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들처럼 군사 쿠데타를 하는 뭐 탄핵 쿠데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나름대로 예의를 지켜서 침묵시한 거지. 야유도 안 보냈다면서요. 그러니까 야유도 없었어요. 거기에 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치신 분도 있죠. 일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침묵시 상황에서 침묵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또 전달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피켓을 하나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 눈치를 너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회 본회의장이 이제 이거랑은 좀 별도로 쓸데없는 권위를 좀 많이 의식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서는 코트를 못 입고 가요. 왜요? 코트를 입고 가면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벗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렇고요. 여름에 예를 들면 우리 회의하다 보면 이 자켓은 의자에 걸어놓고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켓은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아무런 법적 기준은 없죠. 근데 그게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유시민 의원이 그래서 유시민 의원이 쓸데없는 권위죠. 진짜 해야 될 권위를 해야 되는데. 캐주얼 바지 입고 왔다가 백바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정말 장면이 불편 부당한 권위주의가 근데 어제 그 기자석에서 같이 계셨으면 국민행동본부 그분들이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기자석에 있지 않고 이종골 원내대표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 대표실에서 봤는데요. 여하튼 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 사실 그거는 그걸 뭐라 그러던가 모니터 시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표정도 그렇고 그리고 쭉 예산 관련해서 법안 관련해서 협조를 요구하다가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강렬한 어투로 눈빛이 굉장히 싸해지면서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또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국정교과서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날카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저분이 정말 이걸 꼭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어떠셨어요? 의원님께서는 어제 그 시정연설 전반을 좀 분석해 볼 때 박 대통령의 주장에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점은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유체이탈 화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정연설에도 거의 그대로 이제 담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작년 시정연설에서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가장 키워드였거든요. 네. 그게 한 50번 가까이 이제 등장했었는데 세월호 사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32번 사용하셨어요. 근데 청년이라는 단어를 32번 사용하시면서도 그동안 이 문제가 이렇게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그 국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똑같은 그 논조로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어제 그제죠. 이 말을 하셨잖아요. 소위 헬조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교과서에서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아이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건 천박한 용어인지 몰라요.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헬조선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흑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정치권이나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대통령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청년들에게 돌려버리고 그것이 또 교과서의 문제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또 대면서 넘겨버리잖아요. 유체이탈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제일 열받았을 거예요. 김무성 대표 그 말에. 헬조선도 역사교과서 탓이라니. 그냥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건데. 그리고 그렇게 청년들의 고통이 안타까우면 3,000등짜리 인턴을 20몇 등으로 조작해갖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직시킨 최경환 전 부총리부터 때려잡아야죠. 왜 청년들의 일자리를 니네들의 측근으로 채웠냐. 그렇죠. 그럼 새누리당 의원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아마 광화문에서 국민들로부터 매 안 맞을 사람 없을 거예요. 막 사방팔방에 자기 측근들과 신복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정당에 가져가야 될 준비했던 청년들이 정당에 가져가야 될 일자리를 뺏은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 따님도 수원대 교수 됐을 때 그때 박사학위까지 있고 전시경력 화려한 사람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사람들 피눈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그게 헬조선이 되는 거거든요. 청년 고용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일자리는 하나도 안 만들면서 자격증 시험만 남발해갖고 사람들 막 자격증 따는데 돈 들이고 자격증은 있는데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같은 거 맞아요. 굉장히 많은 자격증 남발해가지고 30만 명이 넘어요 공인중개사가. 근데 당연히 공인중개사만 30만 명이 넘고 자격증만 개업한 사람만 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자리 안 만들고 자격증 시험 힘들게 보게 한 다음에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헬조선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역사교과서에 돌리고 교육을 잘못 받아서 10%도 안 되는 노동조합에 돌리고 그러니까요.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노조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그다음에 야당한테 돌리는 이건 정말 후한무치하고 아무튼 제가 방송 많이 욕을 엄청 해대고 싶어요. 이런 아유 그냥 DJBR 막 욕해버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나. 자다가도 열받아가지고 잠이 깰 정도예요. 이건 너무나 거짓말이고 혹세무민이다. 오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네. 그 KBS 라디오 인터뷰를 하더라고 앵커하고 네. 막 논쟁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네. 재밌게 했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다. 유신시대 박정희가 했던 말을 거의 투시도 따르지 않고 반복하더라. 네. 뭐 이렇게 이렇게 잘 쏘아붙이는 거 봤는데 네. 저도 어제 이렇게 쭉 보면서 국민은 정말 안중에 높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국민들이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것이 노동 개혁이고 네.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거짓말을 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마 집단적 어떤 광기나 정신병적 어떤 병리 현상에 걸린 거 아닌가 이 정권의 핵심이 네. 이런 정말 깊은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시정연설로 좀 돌아가면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결단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면 청년 창업과 관련한 혹은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정부 예산에도 수천억이 책정되어 있고 또 지금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이 신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는 네. 것처럼 수조 원의 예산을 쌓아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710조. 예 30대 재벌.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세액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재벌 대기업에는 전혀 1원 한 푼도 피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유일하게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청년 희망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많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700조 원의 돈이 있고 정부도 수천억에 가까운 뭐 조 단위의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펀드를 모아서 무슨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NGO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예. NGO 말해주세요. NGO.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금모으기 운동한 걸 보고 네.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어디에다 쓰겠다는 계획도 없이 지금 네. 청년만풍들하고 뭐 재벌들에게는 안 받겠다 해놓고 정몽구한테 또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희 회장 누워있는 이건희 예. 이제 200억 내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재벌 내고. 대기업에 면제부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김강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목소리 좀 저도 높일게요. 네.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나 되고 네. 그다음에 100대 기업으로 하면 1000조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일자리 만드는 데 쓰게 할 것이냐. 생산력을 청년들의 생산력을 보장하는 쓸 것이냐.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엄청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해도 일자리 엄청 생기고 특히 민간 대기업 300 이상의 민간 대기업에게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면 의무 고용 예, 할당제죠. 일자리가 10만 개 안팎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 부분도 지금 3%로 돼 있는데 5%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평균의 2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리 국민들이 한 복지 서비스나 민생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요것은 전부 다 거부하면서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만든다는데 55세까지 남아있는 노동자가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해봐야 네. 만들어줄 수 있는 재원이 많지가 않고 그걸로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연구 결과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청년 희망 펀드는 어디에 쓸 때인지도 지금 몰라요.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온통 사기와 거짓말로 점철되고 있는데 네.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이 쉽게 해고하는 걸 너무 원하니까 쉽게 해고하는 거. 네. 근데 쉽게 해고하는 거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그게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앞 관광 호텔. 박근혜 대통령 무슨 특수관계인지 모르지만 조양호 회장이 직접 청와대에서 조현아의 아버지 네. 조양호, 박근영의 언니 박근혜와 네. 조현아의 아버지 조양호가 만나가지고 학교 앞 관광호텔 짓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주로 그걸 짓게 해달라는 데는 삼성하고 한진그룹입니다. 그러니까요. 삼성하고 한진 그냥 뭐가 그렇게 예뻐서 좋아 죽겠는지 모르지만 입만 열면 학교 앞 관광호텔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교 앞에 지어지고 있는 학교 앞 화상 도박장 문제는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네. 성심 요구가 모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호텔에 잠자리가 없어서 한류 열풍인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호텔 지금 방 남아 돌아요. 네. 이건 공식 통계에 나와 있어요. 네. 호텔이 그리고 일자리 못 늘려요. 대부분 청년 비정규 알바 쓰고 있는 것도 다 그러니까요. 밝혀졌거든요. 네. 그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레이저 광선 쏴가면서 예. 아 이건
이건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인지 네. 여왕의 세계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안드로메다에 살고 계시는 건지 예, 일반 인터스텔라 일반 국민들하고 완전히 다른 네. 마션에 계시는 건지 지금 네. 인터스텔라에 헤매고 계시는 건지 네, 아니면 그래비티에서 지금 유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분을 좀 모셔와야 되겠어요. 현실 세계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와야 돼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 세계로 네. 오셔서 지금 뭐 다 살펴봐야 돼요. 골고루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상한데. 만약에 정말 청년 대책 궁금했다면 청년 비례의원 두 분 있잖아요. 장하나 김강렬로 만났고 30분만 들었어도 이따의 대책이 나올 수가 없고 청년 유니언 민달피 유니언 얼마나 유명한 청년 남녀니까 언론에 네, 그렇게 많이 그렇죠. 보도 나오는 얼마나 신동빈을 청년 착취 대상으로 수상도 했던 아니면 참여연대 경실련이라도 불러갖고 안진걸 처장이라도 좀. 아니 저는 안 불러도 되니까 저를 싫어할 테니까 예. 뭐 저를 알지도 못하겠지만 예. 참여연대 경실련이라도 한번 불러서 네. 1시간이라도 이야기 들어오면 금방 이게 아니구나 느낄 거예요. 아예 귀를 닫고 계시는 거죠. 그 청년 희망 펀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거를 국민들한테 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다 너희들이 해결해. 네. 너희들이 네 돈 내서 해결해. 구직 문제를. 예? 그리고 월급 주면 되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710조. 이게 100대 재벌로 하면 1000조나 된다고요? 1000조 가까이 됩니다. 1000조나 되는 돈. 710조 이걸로 차라리 월급을 줘. 그러면 될 거를 이상한 펀드 만들고 무슨 재단 청년 희망 재단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 희망 재단 만들고 창조개혁센터 동네마다 다 만들잖아요. 네. 결국 건물 짓는데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단 짓고 운영해야 되는데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사람들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 될 것을 괜히 돌아가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해서 정책 자체가 의미 없는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년희망펀드 만들어서 청년희망재단 만들었다. 이런 성과는 낼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내실 있는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일자리하고 창업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자리 문제는 방금 앞서 많이 말씀하셨고 창업 문제도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시정연설에서. 그 최근 들어서 4만 6천 개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역대 최대이고 경기가 제대로 이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모멘텀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이거든요. 명확하게. 네. SSK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SSK. SSK? 예. 모르겠는데. 우리 요즘 그 예전에는 뭐 경기고 서울대 뭐 이런 걸 네. 말하는 것처럼 예.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 근무하다가 마지막에 교촌치킨 한다고 SSK라고 그래요. 재밌네요. 예. SSK. 아시는 것처럼 교촌치킨. 대한민국의 치킨집이 전 세계의 예. 스타벅스보다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4만 6천 개의 대통령이 말하는 그 자부심을 가진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네. 과연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자리인 것인가?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면 이 기업이든 장사든 사업 회사든지 간에 1년 정도 유지하는 게 6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3년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냥 치킨집 개설하는 것도 전부 다 창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에 예. 빠져 계신 거거든요. 네. 제대로 된 현실에 직시하셔야 되고 수하에 있는 참모분들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현혹하면 안 돼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 고용 대책은 우리 청년들 다 중동으로 갔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일관된 자기 생각에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했는데 안 하냐고 속으로 굉장히 얄밉게 생각하고 있어요. 눈높이가 높다고 내가 가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안 왜 가는 안 가? 거죠. 김무성 대표도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지금 주장하고 청년들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자기 딸은 유학도 보내고 네, 수원대 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도 시키면서 심지어는 최경환 부총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인턴마저도 그러니까요. 자기 측근들을 다 예, 데려다가. 운전기사마저도 매제마저도 좋은데 막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낸 청년 고용 대책이 이거예요. 푸드트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장사하게 해주겠다는 거. 2년제 4년제 대학 나와서 학교에서 들어가서 또 푸드트럭 하겠다는 젊은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그거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근데 그래놓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청년 대책을 잘 세웠다. 그렇게 해서 푸드트럭 몇 개 만들어서 그걸 다 통계로 넣는 거죠. 네. 사실은 푸드트럭은 정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패했거나 아니면 직장 쫓겨났는데 자영업할 돈이 없을 때 네.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분들이 해서 1톤짜리 개조해서 네.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대학생들까지 거의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네.
본인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만 아니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의 어떤 세부의 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이지 대통령이 국회 오셔가지고 이걸 말할 수 있는 뭐 이번에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푸드트럭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눈 낮춰갖고 푸드트럭 만들어갖고 돌아다니면 되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중동 가면 되고 칠레 가라고 저번엔 칠레에 무슨 협약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끝까지 지금 이야기한 아까 학교 관광호텔도 했네. 네. 서비스 산업 선진화법 이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거 의료 민영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노골적 의료 영리화법이고. 어제 저희가 홍종학 네. 의원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고 간명하게 네. 정리해드렸지만 이게 사실 정부가 마치 민생을 위해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다 따져보면 실제로는 특정 재벌 대기업을 위한 앞서 그 안진걸 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진그룹 그 관광 관련해서는 한진그룹,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해서는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삼성 네. 특정한 재벌을 비호하는 이런 법안인데 이것을 경제활성화라고 뭐 그 둔갑시켜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정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교과서 문제를 계속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게 시민적 저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국회 안에서도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이 확정고시입니다. 예, 벌써 이게 다 왔는데 확정고시 이후에는 이거 뭐 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경질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재밌는 게 경질이라고 말하지만 어차피 이분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경질이든 뭐든 어차피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또 경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여하간 이게 정세가 좀 또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11월 2일부터는 법적으로야 이제 통과가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그 역사학자들 교수님들이 다 집필을 거부하고 계시고 또 관련한 분들께서 계속 입장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집필 선언을 했죠. 어찌 보면 보수 단체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들을 다 냈는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저항. 예,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의 문제가 아니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한 어떤 경제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라면 단기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 경제 처방을 잘못하면. 그러나 교과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 가르치면 이게 20년, 30년 후에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안진걸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국정교과서 부분 이야기할 때는 평소보다 톤이 훨씬 높아져가지고 막 제스처까지 쳐가면서 또 레이저도 훨씬 써가면서 오히려 그래서 앞부분엔 장식이었고 뒤에 국정교과서 이야기를 전짜 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일단 이분이 정말 비정상이라는 게 비정상이 정상화를 맨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비정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대차게 어디를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군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간절하게 뭐 피켓팅을 하고 있거나 저랑 의견이 다른 그럼 사실 신경이 좀 쓰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네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대화를 해봅시다. 아니면 이런 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두루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 뭐 이런 그런 게 사실은 상식적인 보통 거죠.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럼 반대하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잖아요. 기자들이 질문할 때 예를 들면 기자들이 뭐 아픈 질문 나오고 송곳 같은 질문도 하지만은 다 거기에다 답도 하면서 때로는 뭐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도 하고 이런 게 지도자의 자세인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무조건 따라와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별명이 답정너잖아요. 완전히 유체 이탈리아에서 답정너란 말도 나오는데 와 그러면 목소리 높이면서 이게 마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어찌 거민적으로 잘 써왔는데 이렇다고 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교과서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데 저희는 시비를 안 걸잖아요. 그냥 중립적으로 그냥 가르치고 사회에서 토론하고 이러면 되니까. 사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든지 해방 후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대로 된 민족 지도자들이 뭐 암살당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제대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벌의 폐해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제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 안 하잖아요. 그래 교과서까지 우리가 진보 진영이 너무 지적한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만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 자들은 그것마저도 마음에 안 들어갖고 지금 자기들 멋대로 사실은 친일 독재 찬양뿐만 아니라 지금의 재벌 기득권 체제를 아주 옹호하기 위한 그런 기획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진짜 숨겨져 있는 속내는 그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과거를 미화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미화하는 게 뭐 교과서를 효도를 교과서화하고 싶어 하겠지만 저는 더 큰 의도는 지금의 재벌 기득권 체제를 교과서를 통해서 강력히 비호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의도도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극화 체제 이런 거. 사실 보면 이게 경제 파탄을 가리기 위한 술수 아니냐 막 그 역사 교과서로 붙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없다. 경제적인 성과, 복지의 성과, 민생의 성과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성과 없는 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 제일 좋은 게 저 역사 교과서 결국 이념 논쟁으로 불붙여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결집된 보수의 힘으로 치르겠다는 전략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건데 이것을 정말 국민의 힘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의 정치가 좀 일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항상 명랑하게 살아온 저지만 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이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체적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동안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어려워진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념 전쟁을 시도하고 수구층을 결집시키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동계약이라고 해서 사실은 노동개혁에서 노동계약인데 이걸 내세워서 잘 안 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민영화나 노동계약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경제이익의 책임을 야당과 노동계약 시민사단체에 떠넘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청년을 내세워가지고 20대 30대에는 전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20대 30대가 속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있고 국정교과서 반대도 20대 30대 제일 높고 노동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불만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니까 속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계층이라도 현혹시키기 위해서 계속 청년을 위한 정권인 것처럼 또 치장하고 그러니까 아주 다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비상하게 대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 보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상식이 있다면 국민의 대변자로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월세 문제, 비정규직 문제, 복지 학대 문제, 가불 문제나 재벌 횡포 문제, 그다음에 빈민들이나 선민들의 문제, 현상적으로는 자살률이 출산율 꼴찌, 그다음에 교육비 지급 의료비 통신비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대통령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안 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역사 교과서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생각하겠죠.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전혀 일반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니 다시 한번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민 중산층들까지 이제 들고 일어나서 길거리에서 투쟁도 하고 뭐 정 힘들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고 포털에 댓글이라도 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참 저도 이제 그 기자로 하고 있지만 언론의 현실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어제 그제 그 종편 보도를 보면서 정말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오마이뉴스가 16시간 동안 거기 현장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감금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그래서 경찰들이 그 건물을 다 에워싸가지고 정말 철통 경계를 했어요. 그분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종편에는
감금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당이 받아서 그 안쪽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그 의자랑 집기를 다 모아가지고 문을 막았어요. 본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잠금이지 잠금. 잠궜지 문을. 셀프 감금, 셀프 잠금, 네. 잠금. 근데 저는 이런 것을 기자들이 와서 보고 기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현장에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있었습니다. 종편 기자도 다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네. 기자들이 그 사실을 봤습니다. 사실을 보고 보도는 감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아직도 기레기들이 많나 보죠. 아,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예. 본인이 본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기자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우리 기자들이 팟캐스트 많이 듣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이 쓰는 기사가 왜곡되고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배들한테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기자님들이 젊은 기자님들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 많이 듣더라고요. 네. 팟짱 잘 들었다 이렇게 문자도 오기도 하고 데스크에 막 고치는 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네.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얼마 전에 언론노조도 총력투쟁 네. 그 국회 앞에서 정말 저는 처음 제가 그 이제 초대 연사로 갔는데 정말 그 한 자리에 언론노조 거의 모든 언론사의 노조인 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하고 제가 연대사를 했거든요. 좀 더 언론노조가 고군분투 해줬으면 좋겠다. 비상한 상황이다. 네. 저희도 그런 주문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언론이 기자님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 최소한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죠. 예, 국민들이 알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국정교과서 TF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야당 의원들 오시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무 문제 없으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네. 차도 한 잔 드리면서 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은 다르지만 국정교과서는 국정 목표가 있어서 날잠 안 자고 훨씬 더 보여줘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쟁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문을 잠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떳떳하다며 기자님들까지 다 들어와서 우리 이런 일하고 있다 하면 왜 커튼을 가리고 문을 닫습니까? 불을 끄고 예, 불을 끄고 심지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국정원이 장면.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국정원 같은 짓을 한 그러니까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대한민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팟짱을 들으면서 똑바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제가 꼭 대통령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방산 비리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국방위 4년 해보면요. 방산 비리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누구랑 유착돼 가지고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거는 사실은 작아요. 네. 정말 큰 문제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중간에 멈추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니까 그냥 쭉 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큰 사업인데 어제 대통령이 그 FX 사업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게 이제 기사에 났어요. 네. 근데 참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이 그 언론 일면에 나야 되는 정도의 수준인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이 기술력을 그 기간 안에 다 끝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자기 아버님 하시듯이 뭐 임자 뭐 몇 년 안에 다 끝내세요. 막 이제 그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그 실제 그게 다 가능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대통령 한마디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그냥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였으면 네. 우리가 왜 미국한테 기술 달라고 하고 네. 비행기를 몇 조 원어치를 사주면서 이것을 계약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하고 어쨌든 본인 임기 끝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문제들 그러면서 수조 원의 예산이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정말 대통령으로서 있는 그 순간에 제대로 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사실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도 속인 건데 아마 그럼 보통 문책도 경질도 하는데 아마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일 열심히 어제 보니까 뭐 분위기 훈훈하게 오히려 격려를 했던데요. 홍보 좀 잘하라고. 기한내 전자공학과 동기 동창이고. 그래. 예, 기한내 성공해달라고 말한 걸로 봤을 때 성공할 거라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이 방위사업청장 라인이 거짓말 치는 거죠 대통령한테. 근데 그것도 모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분은 근데 전혀. 그 정말 무책임의 극치죠. 국민들을 볼모로 5천만 국민을 볼모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이런 거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한 분 아닙니까? 유일한 네. 한 분. 그 한 분이 정말 무책임하게 정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내일 김종대 우리 단장님께서 와. 어떤 평가를 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예, 이 되는데 부분은 아주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겠네. 기한 안에 끝내세요. 예. 그럼 끝이 날 수 있는 사업인가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보니까 사람들이 전면 예, 재검토하라고 그동안에 얘기하고 있는데. 김광진 의원님 댓글이 제일 많았는데 네. 요즘 다시 김종대 단장님 댓글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원하게 정리 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광진 의원님 응원 댓글 더 달아주셔야 돼요. 네. 정치인은 응원과 댓글을 먹고 삽니다. 네. 예, 시민운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응원, 안진걸 저는 처장에게도- 댓글과 응원이 없어도 돼요. 저는 시민단체 회원가입으로 받아들여요. 오마이뉴스에 만원 저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원연, 민족문제연구소, 문화연대, 환경동연합, 녹색연합 민달팽이. 만원씩 다 내고 있어요. 청년연, 민달팽이연 제가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하신 그런 단체나 네, 참여연대,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만원도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 연계해야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연대. 연대와 돕기로 네.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맞습니다. 확 고양시키자. 예, 예. 그렇습니다. 곧 휩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좀 더 하고 싶지만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영화관 소송한 건 진짜 한 1분은 설명을 해야죠. 그래요. 그래도. 1분 설명해 주세요. 짧게. 1분 설명. 우리 국민들이 아무튼 돈도 없고 문화도 우리나라가 아직 이렇게 문화나 놀이나 여가가 수월치 않잖아요. 특히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문화나 여가를 즐기지 못하잖아요. 영화 보기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나마. 근데 영화관 가면 먼저 딱 들어갈 때부터 팝콘이랑 음료가 엄청난 폭리죠. 뭐 500원 원가인데 막 5,500원에 팔고 생수 3,350원짜리를 1,500원에 팔고. 네. 예, 뭐 이건 다 롯데는 심지어 자기 샘물 일감 몰아주기도 거기서 시도를 해요. 350원짜리 1,500원 팔면서. 거기에다가 영화 티켓 보면 분명히 3시 10분 영화라고 되어 있고 러닝타임도 2시간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3시 20분부터 들고 러닝타임도 2시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해서 무단 강제로 광고를 들어가지고 CGV만 작년에 810억이나 되는 부당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랑 영화 보러 갔는데 심지어 성인 영화 광고가 나오고 막 대북 광고가 나오고 정말 꼴보기 싫은 박근혜 정부 맞아요. 찬양 영상이 막 나와요. 그런 정부 일방적인 홍보 영상.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변하고 청년유년하고 참여연대가 영화관을 대대적으로 고치자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다 신고했어요. 네. 그다음에 게으름 치는 방법이라든지 다이빙 베리어 같은 건 안 틀어버리고 네. 오로지 자기들이 제작 배급한 영화만 롯데하고 CGV가 틀잖아요. CJ가. 네, 네. 이 수직 계열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그것도 다 공정에 신고하고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소송을 내버린 거야. 아예. 네.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영화 시작한 후에 영화 시작 시간 이제 네, 네. 티켓 찍혀지는 시간에 또 한 10분에서 15분씩 영화를 틀거든요. 네. 아니 광고를 광고를 들거든요. 틀죠, 그래서 광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다음에 이자료 청구 소송 1인당 101만 원을 반환해라. 그래서 26명의 똘똘한 저도 우리 이거 대학생 청년들하고 저도 예. 이거 소송인단 저도 참여를 소송할 할래요. 건데. 예, 그러니까 참여할래요. 예, 저도 그러니까 극장 볼 많이 때마다 가는데. 짜증 나잖아요. 예. 팝콘이 어떻게 아니 나 진짜 아니 진짜 팝콘이 500원이야 어떻게 원가가? 팝콘 원가 500원에서 600원입니다. 아, 정확히. 진짜요? 예. 그거 많이 딱 봐도 강냉이 몇 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각이 나오잖아요. 나 같으면 그거 1,000원에 팔아요. 1,000원에 팔아서 양심이 없어.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시중에는 1,000원에 팔아요. 팝콘 그렇게 예. 많이 팔아요. 그걸 5,000원, 6,000원 심지어 껴팔기 해갖고 음료까지 껴팔기 해서 막 10,000원 안 팔고 영화값보다 팝콘하고 음료를 더 비싸게 팔아버려요. 맞아요. 막 거기다 3D 안경도 있죠. 네. 요것도 사기예요. 그게 어떻게 3,000원, 4,000원 하겠어요. 그거 완전히 안진걸 그럼- 처장님은 3D 안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3D. 아 그런가요? 3D, 4D 안경 이것도 대여래요. 대여. 그럼 대여로면 폭리고 네. 그다음에 판매면 다시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시죠? 입구에서 딱 다 수거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갖고 왔어요. 네. 뭐 이거 그거 돈은 판매한 안 거 받던데? 아니냐? 대여래요. 네. 아니 나는 판매한 걸 알고 있다고 내가 그냥 갖고 나왔더니 제지 못 하더라고요. 네. 이놈들 예전에 그게 무슨 재판이 있지 않았어요? 그게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예. 크고 작은 계속 시민들이 했는데 일반 시민이 하니까 법원이나 공정위가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아예 그것도 열받아요. 예, 민변 참여연대 청년유 이번에 대대적으로 나선 거죠. 예. 너무 잘하셨어요. 그 팝콘의 경우에는
그 큰 사이즈하고 작은 사이즈하고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큰 걸 사요. 그래서 근데 먹다가 다 버려. 크기가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완전한 나잖아요. 상술이고 실제로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버리니까 쓰레기만 엄청 넘쳐나요. 그러니까요. 쓰레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 마지막으로 김강진 의원님께서 영화도 좋아하고 통신도 많이 좋아하시니까 통신 서비스 청년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응원 한번 해주십시오. 청년 응원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행자가 바뀌었어. 아니 영화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도 할 말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말씀 더 하셔야 돼. 네. 의원님 팬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근데 하여튼 그 배급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고객의 선택권보다 극장이 팔고자 하는 걸 그냥 그대로 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화 시사회를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롯데월드 거기 극장 가봤거든요. 거기서 시사회를 한다 그래서. 근데 왜 여기서 시사회 해요? 내가 물어봤더니 저희도 미치겠어요. 여기 이제 주차 할인도 안 되고 다 하는 거라 사람들이 오기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근데 왜 여기서 해요? 그랬더니 롯데에서 롯데월드점에서 첫 시사회를 안 하면 배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야. 요 공정위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불공정의 강요행위거든요. 롯데월드 영화관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2롯데월드 홍보하려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크게 만들어 놓고 뭐 했는데 사람들 잘 안 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서 시사회를 해야 다음 배급을 해준다.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CGV하고 롯데가 예. 제작에서 배급까지 다 장악했거든요. 상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행포를 부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상황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예,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셔가지고 참여연대와 함께 이걸 잘 해결해 주시고 사실 광고들도 전 뭐 예를 들면 그 9시 50분에 영화 시작한다고 하면 40분부터 시작해서 10분간 광고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광고는 저희도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 하는 거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거죠. 김광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헬레벨 뛰어갔어요. 그 시간 맞춰서. 네. 근데 그래갖고 막 숨 넘어가는데 15분을 광고를 틀어. 요즘은 아예 정보 광고 그 틀고 대북 10분간은 광고 그냥 표를 팔잖아요. 예. 영화 시작 안 했으니까 표를 그러니까요.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골탕 먹는 시민이 예. 많아요. 자, 네. 그 팟짱 애청자들과 함께 우리 안진걸 처장님 손을 잡고 또 김광진 의원님과 함께 예. 극장 개혁 예. 우리 손으로 해냅시다. 아 예. 이게 정말 안 되겠어. 아 팝콘 열받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런 박근혜 정권 감시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재벌 대기업의 크고 작은 행포,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 네. 이거 개혁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그다음에 뭐 영화관, 뭐 주유 문화비, 뭐 이런 거, 예. 문화비 주유. 여기서 이런 거. 벌어지는 온갖 행포 있잖아요. 예. 온라인 상품권만 해도요. 네. 오프라인 상품권은 언제든 쓸 수 있잖아요. 온라인 상품권 막 6개월하고 1년 지나면 안 돼. 안 쓰게 해놔버렸어요. 예, 맞아요. 이런 거 진짜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언제 팟짱 특집으로 한번 합시다. 작지만 소중한 권리 확 다 챙기자 예. 이런 거 한번 있으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예. 그 작은 권리 찾기 운동 팟짱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네, 팟짱 오늘 말씀 특집 하니까 제가 예.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 아, 예. 좋습니다. 뭐 못 끝나. 뭐 자기 일찍 가야 된다고 빨리 끝내달라 그러더니 의원님 안 목소리 끝나. 더 나오니까 좋아요. 계속 좋아요. 그 많은 분들이 팟짱을 통해서 좋아하시는 저는 수요일에 시민의 정치 네. 그리고 김종대 편집장님은 목요일 목요일. 그리고 임태훈 소장님은 일요일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세 명이 모여서 네.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 예. 11월 2일 날 와. 저녁 6시에 있는데요. 서울대 사회대학교 에서 진행합니다. 그 청년은 왜 군대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슴 아프다 제목이. 예, 예. 군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 강좌니까 많이 좀 와주시고요. 네. 그날 또 팟짱에서 와주셔서 네. 녹화해 주신다니까요. 그걸 네. 통해서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와, 군인권 저- 119 저도 가고 있잖아요. 싶네요. 우리 예. 임태훈 소장님이 군인권 119 엄마들이 예. 엄청 듣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군대 보내놓고 정말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임태훈 소장님 덕에 지금 그래도 예. 그나마 좀 이렇게 편안하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데요. 세 분이 뭉쳐가지고 토크 네. 콘서트를 한다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크고요. 우리 박정호 기자 좀 보내주세요. 박정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섀도우 킴이 가요. 아, 우리 예. 그 섀도우 킴 예. 콘트롤 타와. 군인권센터에도 만원 내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은 존이라면 무조건 5,000원 만원 내고 보자. 내고 봐. 일단 예, 꽂고 조금 봐. 살림이 힘들긴 현찰을. 하지만 예. 밥 한 예. 끼 덜 먹으면 돼요. 살 그러니까, 빼고 살 그러면 빼고. 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 중계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